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래전 이곳에 섰던 누군가도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1500년 전 저 멀리 보이는 섬을 향해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정보를 나섰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사부가 출항한 곳이 바로 이곳 삼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저 동해의 외딴 섬으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울렁 설레는 저희가 바로 울릉도입니다.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도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라야 느낄 수 있는 진짜 봄이 거기 있습니다. 비바람이 내 인생에 휘몰아쳐도 걱정 없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 봄이 오면 나물 캐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네. 가을이면 별을 해고 겨울이면 눈을 맞네. 동쪽 바다 끝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을 달려야 울릉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구 1만여 명의 주민보다 연간 찾아오는 40만 명의 육지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 울창한 구름이라는 이름 그대로 울릉도는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입니다. 화산섬인 울릉도는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자리 잡은 진귀한 바위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넓은 평지를 찾기 힘들 만큼 가파른 산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선 봄이면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산에 살다시피 한답니다. 옛날에는요 이만큼 명이가 적 안 했거든요. 그래 그럴 땐 조금씩 해갖고 자 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노레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해요. 걸어가기 힘든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라는데요. 동사도 아닌데 있는데 뭐.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울릉도의 이름을 육지에 알린 주인공 바로 명이나물입니다. 울릉도 명이나물입니다. 또 사람 손이 안 가는 데서 주로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숲이 우거지고 그늘지고 이런 조건이 좀 맞아야지 나물이 신선하게 잘 자랍니다. 네, 요즘은 육지에서도 명이나물이 재배되곤 하는데 울릉도 명이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답니다. 근데 울릉도 명이가 두께가 조금 두껍고 또 이게 입이 약간 둥글스름한 게 이게 산이나 강원도 산이 좁빗한 그거고 또 오대사 명이는 여기 줄기가 여기 빨간 게 여기 한데 울릉도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둥글스름하고 약간 입이 도톰하고. 산마늘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 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연도 꽤 알려졌죠. 옛날에 개척 당시에 개척을 하고 바다에 한복판 섬이 있기에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산에 가서 명이로 먹고 나니까네 그거로가 양식을 그래가 명을 사게 명이라고. 이 섬 쑥부쟁이도 울릉도에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구질갱이 이거는
진짜 무공해요. 명리하고는 약이라고도 없고 이거는 뭐 자연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산 부지개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반하게 된다는 부지깽이 나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와. 너무너무 이거 무공해라. 뭐 향이 그냥 막 가득하니 전해지네. 우리 사위 우리 큰딸 예. 어떻게 외지에 있다 들어오신 예,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귀농. 퇴직하고 귀농해서 이제 예. 어머님하고 부인하고 이제 중간 역할에서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엄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 송나리. 어머 어디 요 있었네. 어유 귀여워라. 옛날에 밥 해 먹었잖아. 전복 해 먹었잖아. 이게 옛날에 없을 때 이거로 밀가리 문치가 쪄가 그거로 가지고 끼도 이 나가고. 울릉도에서만 자란다는 섬말라리입니다. 이게 오래됐는 게. 백합과의 꽃식물인데요. 예전엔 이 뿌리를 캐서 먹기도 했답니다. 뿌리는 있잖아 약에 탄약에 이 날이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으면은 혈액순환 잘 된다고 약 탄약을 안 짜도 다 했어요. 꽃에 뿌리까지 캐서 먹고 살아야 했던 시절. 산과 들에 지천이던 봄나물은 울릉도 사람에겐 고마운 끼니였습니다. 나물이 잘 됐나? 잘 됐네. 어이구, 야, 탐스럽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대신 온갖 나물들을 넉넉하게 선물로 받았던 셈이죠. 바닷물 복판에서 섬이 항상 물이 있잖아요. 공급이 잘 되지. 그 비가 오면 바위에서 물이 줄줄줄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계속 물로 먹기 때문에 부드럽고. 부지깽이와 미역취는 어린 순을 채취해 삶아서 말려둡니다. 말리기 어려운 명이나물은 장아찌를 만드는데요. 손여자 눌러주세요. som돼서 바닷물이 정말 깨끗하네. 야, 깨끗하다. 최고네, 최고. 아, 이 바닷물을 넣으시는군요. 청정 지역의 바닷물이 최고네. 명이에 있는 독성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을 쉽게 또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통적으로 바닷물에 항상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네, 바닷물에 3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속까지 간이 배면서 부드러워진답니다. 여기에 간장, 식초,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절인 물을 부어주면 끝. 알싸하면서도 깔끔한 명이나물 장아찌 하나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지요. 건강해갖고 먹고 지금은 어린 애들도 먹기 많죠. 학교 갔다 오면은 이거 삶아가고 콩알이 문치가 있잖아요. 콩알이 그래갖고 걔가 좀 그것도 맛있어요. 예전엔 명이나물 줄기로 찜도 하고 김치도 담가 먹었다는데요. 억세지기 전에 어린 순을 따다 콩과 옥수수 가루를 넣고 죽처럼 끓여 끼니를 대신하곤 했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죠. 예, 명이 이렇게 뿔명이 이렇게 해라. 불명이 네. 뿔명이가 뭐냐 하면은 새순 올라오는 새싹처럼 올라오는 그걸 뿔명이를 했거든요. 그거 따서 팔면은 그때 얼마인가 돈을 줬어요. 돈 받으면 과자 사 먹고. 과자 사 먹었어요. 왜 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잘 알려주는 음식이 바로 이 범벅입니다. 두 개만 넣다. 파스라. 예, 옛날 맛이 나요. 눈물 난다 진짜 이거 뭐 이거. 왜요? 예. 옛날에 못 사던 시절에 이거 먹고 살다가 지금은 너무 부유하게 살잖아, 그지요? 그러네 지나간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적박한 섬 사람들에겐 목숨처럼 간절했던 고마운 한 끼입니다. 그 시절 이 섬말라리 뿌리도 요긴한 식량이었다죠. 그냥 감자에 약간 뭘 한 단맛이 난다. 예, 그 정도. 뭐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딱히 좋아하는 맛은 아니어야 되는데. 요즘 좀 매일 안 먹을 예. 거예요. 안 먹어요.
생김새가 마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꽃 봉우리도 닮은 것 같죠. 이 섬말나리가 많이 자라는 곳이라고 해서 나리분지라는 지역 이름도 생겼다는데요. 여름이면 어디서나 예쁜 꽃을 피우던 섬말나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요즘은 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 됐답니다. 예, 옛날 걸 좀 그립지요. 그래요. 옛날에 우리 클 때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해주는 그 음식이 다들 귀하고 없어요 이제는. 울릉도에 고단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나리 범벅. 맛은 달짝지근하고 밤처럼 팍신팍신한 게 먹을만하답니다. 이 삼나물도 울릉도가 고향이라죠. 세 가지 맛이 난데서 삼나물을 했는데 고기 맛이랑 인삼 맛이랑 그리고 야채, 나물 맛이랑 난다고 해서 삼나물. 이른 봄 눈을 뚫고 나온다고 해서 눈개승마라고 부른다는데요. 인삼맛, 고기맛, 나물 맛. 울릉도에서도 육개장 하면 삼나물 안 나가면 육개장 안 넣는 줄 알고. 맛은 두릅과 비슷한데 쌉싸름한 인삼 향에 씹을수록 고기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고기나물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울릉도에선 육개장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삼나물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군요. 저는 사실상 육개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 육개장을 끓여갖고 한 그릇 줘서 한 그릇 먹었는데 또 한 그릇 줘가지고 먹다가 혼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울릉도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삼나물 육개장을 많이 끓입니다. 이것이 나물인가 고기인가 웃으며 먹게 된다는 울릉도 육개장입니다. 미역치에 고비 그리고 부지깽이까지 나물 듬뿍 넣고 밥을 비비면 이 맛에 또 산에 오를 힘이 생깁니다. 밥보다 이거 나물이 더 많은데. 좀 꼬들꼬들해야 되는데 너무 질다. 네, 이것이 상황이. 시나물을 넣고 잘 비벼졌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필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견디게 해준 나물이 이젠 든든한 살림 미천이 되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딱 도동 부둣가에 딱 배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시원한 공기 있잖아요. 그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 그래서 공기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오바가 딸하고 자주 있을 시간에 진짜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너무 단단해요. 울릉도 날씨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곤 합니다. 섬에 산다는 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연을 견디는 것. 뒤로. 인생도 늘 예측 불가지요. 3년 전 귀농한 황영구 씨도 이렇게 울릉도에서 살게 될 줄 몰랐답니다. 울릉도에 오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데요. 칡, 그다음에 부지깽이, 그다음에 옥수수 그래 들으세요. 그를 이곳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부지깽이 같은 섬에서 자라는 나물들로 사료를 만들어 먹이는데요. 그래서 일명 울릉약so라고도 부른답니다. 처음에 나물을 한 2번 해 먹어요 사람들이. 먹고 나면 가을쯤 되면 추석 지나면 이게 이만큼 커요. 그러면 그걸 베야 또 냉장고에 나물을 또 채취하니까 그걸 베가지고 말려서
옛날에는 바로 줬는데 요즘은 그 부지깽이 뱉는 거를 저희들이 납품을 해요. 공장에. 그러면 공장에서 요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생긴 게 좀 다르죠? 울릉도 약소는 대부분 이렇게 검은색 피부에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그려진 토종 칡소랍니다. 칡소가 일단은 이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특히 울릉도 밭이 경사가 많으니까 어지간한 소들은 거기서 설 수도 없는데 야들은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서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칡소의 매력에 빠져 귀농까지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울릉도 칡소 왔습니다. 칡소 한번 구워 오늘 내 생일이세. 이야, 정말 맛있겠다. 30년 차 대선배인 이상동 씨까지 울릉도에서 칡소 키우는 이웃들이 모였으니 오랜만에 고기 맛 좀 봐야겠죠. 한우하고 칡소하고 차이가 이 느끼한 맛이 적어요. 거의 담백한 그 맛 때문에 울릉도의 프라자에서도 보통 보면은 육지 관광객들 오시면은 자기 평소에 먹던 양만 사가지고 가요. 구워 먹는. 근데 보통 다 더 드셔요. 왜 더 드시는 거면은 입맛이 자꾸 땡기거든 이놈이. 칡소는 자세히 보면 색깔이 일반 한우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칡소는 이 색이 조금 진하면서 검은색 비슷한 진한 완전 초콜릿식인데 완전 진한 색. 육회 부위를 큼직하게 썰어 장을 찍어 먹습니다. 입에 살살 녹는 맛. 살살 녹는 생고기도 좋지만 칡소는 구이가 제일이죠. 네, 고기 굽는 데는 이 내장이 있어요. 부산물. 이거 옛날에 많이 굽었대. 요거는 콩팥. 요거는 지라. 예. 이 고기보다 더 맛있다니까 구운 겁니다. 살고기는 우리 아다리가 없었고 이 부산물들만 이제 옆에서 저머리가 앉아 있다 보면 한 절 음식이 이제 얻어 걸리는 거지. 울릉도는 소의 사료로 쓸 수 있는 나물이 풍부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소 키우는 농가들이 많았답니다. 우시장이 서는 날은 섬이 들썩들썩했다지요. 육지에 가끔 이제 이 우상인들이 와서 이제 배랑으로 사가가기 때문에 그때는 도동 화물선이 닿는 이제 연락선이 닿는 도동에 소가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 북면 지역에서도 소를 몰고 뭐 1박 2일 걸려 가지고도 소를 팔러 나오고 뭐 그게 하나의 큰 행사고 일이었죠.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칡소구이입니다. 술 한 잔 곁들이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울릉도 약소가 유명해진 건 이미 60년대부터랍니다. 당시에도 일반 한우보다 높은 값을 받곤 했다는데요. 매년 200마리의 소가 육지로 팔려나가곤 했답니다. 무로 맛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오, 끄떡끄떡. 크네. 네. 오, 진짜 크다. 우와. 와, 이거 진짜 크대. 그 시절 울릉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어의 모양의 형태가 난답니다. 우선 문어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서 데쳐놓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어가 흔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에 그냥 숙회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소고기 기름, 양지 기름 이런 것들 얻어다 가지고 볶아 먹었어요. 그게 이제 문어 두루치기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 문어 두루치기를 만들 거라는데요. 양지살에 붙은 기름만 따로 썰어서
살살 볶아줍니다. 이야, 진짜 울릉도 칩수 좋다. 이야, 살아있다. 오늘은 고기살도 좀 넉넉히 넣고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맛을 냅니다. 여기에 삶은 문어를 넣고 볶아주면 양지기름에 문어가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진답니다. 아이고, 창가를 못 돌아시네요. 자기가 먹으라. 와, 맛있겠다. 자. 장모님, 자, 문어. 오, 장모님 정말 맛있네요. 잘 녹네. 이야, 정말 맛있다. 와, 맛있다. 문어와 칡소고기가 환상의 짝꿍처럼 만난 매력 만점의 별미입니다. 소 잡는 날은 큰 솥에 손짓국을 끓이곤 했답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하는 게 하나 있다죠. 자기야, 이 선지국은 은근키가 진짜 멋지다 이거. 이거 한번 열에. 아, 예. 자, 완전히 많이 컸네. 차이점이다, 야. 근데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 국 끓이고 이러는데 은근키 안 여심도 안 였는데 이 울릉도 사람들은 이 은근키를 이게 바로 울릉도에서 나는 섬 엉겅퀴입니다. 육지 엉겅퀴와는 달리 날카로운 가시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지국거리도 이걸 넣고 또 울릉도는 또 뭐 여러 가지 국 끓일 때 돼지국 끓일 때도 이걸 넣고 근데 이제 우리 시댁에도 식구들이 와보더니 맛있대요. 엉겅퀴를 이렇게 맛있대. 근데 육지 가니까 이걸 못 먹겠더라고요. 육지에 있어갖고 뜯어가 진짜 해봤는데 못 먹겠어요. 가시가 나가. 언제 침이 막 이렇게 돋았더라고. 가시가 없고 부드러워 물 엉겅퀴라고도 부르는데요. 맛도 순해 나물로도 국거리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삶은 엉겅퀴를 된장과 고춧가루 양념에 먼저 조물조물 버무려 넣고 선짓국을 끓입니다. 자, 자기 하나. 맛 좋겠다. 우리 선지국끼리가 또 밥 많이 먹어보자. 맛. 이 엉겅퀴 맛을 알아야 울릉도 사람 자격이 있다죠. 울릉도 날씨가 이래요. 변화무쌍합니다, 날씨가. 그리고 이런 자연 경관도 볼 때마다 다르다는 거.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 또 경관이 또 다르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또 운치가 있고. 비가 오면 엉겅퀴 선짓국 생각이 날 만큼 섬살이에도 익숙해지고 직소 키우는 자부심도 생겼답니다. 자부심이나 뭐 고집 같은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 정신 같은 거. 사라져가는 우리 토종소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귀하잖아요. 울릉도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3세기 무렵. 섬이 형성된 이후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 없는 울릉도는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고립무원. 노랑 땅날이 네, 섬말라리 섬말라리. 저것은 울릉도에 네. 있는 식물입니다. 울릉도 섬말라리요? 나리동에 덕분에 육지와는 전혀 다른 울릉도만의 고유한 생물 자원이 많답니다. 울릉도에만 있는 것을 네, 골라서 골라서. 귀중한 것만 해도 한 10여 종이 되고 네, 그 외에 조금 희귀종 이런 것까지 전부 합하면 한 40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섬계야광나무입니다. 야광나무요? 네. 밤이면 빛이 난다는 섬계 야광나무도 울릉도에만 있는 귀한 나무입니다. 울릉도에는 전기가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식물이 먼저 불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을 많이 번식을 해서 우리가 보존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네. 최근에 이제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이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승진된 셈이죠. 자기 네. 식구가 많아져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종자를 이 섬으로 가져와서 심어도 똑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맛이 틀리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걸 먹어보면은 향이나 이런 것들이 연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나는 거는 아마 해풍이라든가 그게 토질에 의해 갖고 또 그리고 겨울에 눈 속에서 잘 올라오거든요. 그런 악조건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연하고 맛있는데 그것도 입도 넓고요. 동해 안에 그 어업전진 기지가 네. 보통 독도 울릉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볼 때 이 바다 독도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장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70% 이상이 움직이는 게 독도 울릉도 쪽에서 업기지로 보는구만요. 그렇게 홀로 거친 파도를 견디며 지켜낸 덕에 귀한 것들을 온전히 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독도가 곁에 있다는 것도 큰 자산이죠. 독도에서 막 돌아온 배 한 척이 항구에 몸을 풉니다. 한창 제철인 새우를 잡느라 요즘 이분들이 제일 바쁘답니다. 모임 작업해가지고 지금 한 200kg 정도. 생김새가 보통 새우와는 좀 달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일명 독도새우. 그런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얘들은 앞쪽에 뒷개발이 있어요. 머리가 닭벼슬처럼 생긴 녀석이 닭새우. 얘는 꽃새우입니다. 꽃새우. 꽃처럼 붉고 윤기가 나는 게 꽃새우. 머리가 크고 배에 줄무늬가 난 게 도화새우. 울릉도랑 독도 근해에서 잡히는 새우 세 가지를 통칭해서 저희가 부르는 말이고요. 수심 300m의 깊은 바다에서 차갑고 거친 물살을 견디며 살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동성이 아주 강하답니다. 독도새우라는 이름 덕분에 유명세를 타면서 일도 많아졌답니다. 먼저 새우잡이를 시작한 누나와 매형을 돕겠다며 고향으로 돌아온 게 5년 전이라는군요. 원래는 제가 밖에 백화점 매장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와이프하고 애는 서울에 있고 저는 여기 가족 이제 누님네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 새우는 봄이 양도 많고 맛도 좋을 때랍니다. 손 시려보니까 조심하고. 조심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머리를 떼어내고 껍질만 까서 그대로 먹는 거라죠. 아들 많이 잡아오니까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맛있게. 그래, 많이 먹게. 네. 많이 먹게. 저희 시어머님 되세요. 네, 너무 예쁘시죠? 네. 저희 언니 친언니고요. 여기 저희 막내 남동생입니다. 여기는 같이 일을 하실 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다 도움을 구한 거예요. 동생도 서울에서 일 잘하고 있는 동생도 불러드리고 언니도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불러드리고 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워낙 귀한 거라 내 손으로 잡아도 마음껏 못 먹는답니다. 비린내도 나지 않고 육질도 쫄깃한 독도 새우회. 새우살이 탱글탱글 씹히면서 달큰한 맛이 입에 착 붙는답니다.
이 새우처럼 이렇게 단맛이 살 자체에 단맛이 있는 새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얘들은 그 바위 위에서만 살기 때문에 뻘에 사는 새우가 아니라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 얘들은 내장 제거를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뭐 입에 뭐 걸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회를 만들면서 떼어낸 새우 머리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네, 새우는 이 머리에 영양가가 또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새우 머리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 하네요. 얇게 반죽옷을 입혀 기름에 튀깁니다. 버리기 아까워 만든 음식이라기엔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바삭바삭한 또 고소한 맛에 한 번 손이 가면 멈추지 못한다는 별미입니다. 정말 위험해. 얘들이 워낙 바다 깊은 데 있는 걸 저희가 이제 건져 올리다 보니까 작업 중에 위험한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아마 상상하는 그 이상. 길게는 일주일 바다 위에서 일한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우 진짜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와, 아니 이건 짠 게 아닌데 잠깐만. 자, 손질 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뒤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생전 처음 배를 탔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좀 힘들게 시작했어요. 네. 애기 아빠가 지금 배를 한 15년 정도 탔었는데 아직까지 멀미를 하시거든요. 동생은 보름 타니까 멀미가 안 하더라는데 저희 남편 지금도 멀미를 해요. 배를 자기가 이제 일주일씩 독도에서 띄워놓고 있으면서도 배멀미 약을 먹으면서 저희는 애기 아빠는 일을 하시거든요. 멀미약을 먹으며 배를 타는 그 아들이 5살 되던 해 바다로 나갔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진 바다에 아들을 다시 내보내고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배로 보이 눈물이 날락해요. 걱정이지요. 배만 빼앗으면 걱정이지요. 예, 기상 듣는 게 일인데 한 4m 가면 막 가슴이 청가요.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어머니는 늘 애가 탑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도와가며 살 수 있어 언제나 마음은 든든합니다.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개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문어만 잡는 배였고 소라랑 문어랑 잡는 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편식이 좀 심해서 여러 가지를 잘 먹질 않아요. 근데 이제 대게랑 새우랑은 잘 먹었거든요. 나는 여기 까다로운 입맛 덕분에 대게로 시작해 독도새우까지 인연을 맺게 됐다는데요. 새우와 대게는 맛으로도 잘 어울리는 단짝이랍니다. 얼큰하게 탕을 끓이면 남편을 위한 속풀이 음식으로도 최고라는군요.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구울 때도 독도새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먹는 거다 재미있고 행복해요. 네, 저희가 새우를 잡는 기쁨이죠. 차갑고 거친 물살을 견디느라 야무지게 속살을 채운 독도새우처럼 힘들고 고된 시간들 덕분에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마음껏 새우 호사를 누리며 사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지요. 이제는 제 꿈을 이룬 섬이죠. 네, 제가 뭐 생각지도 않은 삶이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게 해준 섬인 것 같아요. 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패인 상처가 풍경이 되고 추억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지 바다에서 배웁니다. 그 바다가 있어 고마운 날들입니다. 낭만으로 치면 이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멀리 바다를 무대 삼아 마음 가는 대로 부는 색소폰 소리. 처음 울릉도에 올 때도 그랬답니다. 16년하고 횟수로 17년 차 됐습니다. 일본이 독도 그 막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때 그냥 호기심에 울릉도 땅을 좀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사놓고 와서 보니까 경치도 너무 좋고 사람 살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고. 저기 여차하면은 트럭도 몰고 가서 채소 장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울릉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거 믿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거래요. 울릉도는. 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찍 명예퇴직한 부부는 첫눈에 반한 울릉도에 그대로 눌러앉았답니다. 대가리 이거 뭐 원래 대가리 안 쓴다. 대가리 그거 뿔고 씹는데. 대가리 쓴다. 안 해. 안 해요? 안 해. 대가리는 안 해. 대가리 쓰면 형님요. 대가리 쓰는 게 안 쓰는 게 이거. 끌거네. 끊어내버리. 나는 대가리 다 썼는데 아직도 배웁니다. 17년 살아도 아직도 배워요. 저는요. 원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은 안 했어요. 직장 다닐 때도 조금 이렇게 좀 인상에서도 풍기듯이 조금 딱딱하다 하고 또 좀 냉정한 면도 좀 있고 이랬는데 의외로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좋은 점이 뭐냐면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 뭐 이 동에 그 육지수 오신 분이 색소폰도 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근데 성격 자체가 좋아. 사람이 이 두루두루 이래 뭐 화합하고 하는데 참 부담도 없고 사람이 좋더라고요. 17년이면 울릉도 사람 다 됐다 싶은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답니다. 특히 음식은요. 꽁치로 못 끓이면 비린내가 안 날까 생각했는데 만들어준 거 먹어보니 맛만 있습니다. 꽁치로 미역국을 끓인다는 게 처음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선 꽁치를 곱게 다진 다음 마늘과 밀가루를 조금 섞고 동글동글하게 빚어놓습니다. 이 꽁치살 완자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는데요. 싱싱한 꽁치라야 비린내도 안 나고 구수한 맛이 난답니다. 예전엔 봄이면 집집마다 꽁치 다지는 소리가 요란했다죠. 이래 노젓고 가는 배 이래 일쭉하게 된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몰이라고 바다에 이렇게 떠가 있는 게 있어요. 해초.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채취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래 붙여. 이래가지고 놔두고 이제 기다리면 꽁치가 이제 알실로 온대요. 오면은 이거를 이제 꽁치를 이제 들고 이제 이래 흔든대요. 손가락으로 이래 흔들면 꽁치들이 막 온대. 그거를 보고 그래가 이제 막 잡아 올리는 게. 네, 손으로.
손으로 꽁치를 잡던 시절에 추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울릉도 하면 또 오징어가 유명하죠. 오징어 배에 불이 켜지면 꽃이 핀 것처럼 환했답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오징어 배 그거 보고 굉장하죠. 어하둥둥. 집이 요 환해요. 그렇게 광경을 어화라고. 처음에는 육지 사람들 아따 저 아파트가 많네. 우리 환하니까. 예. 오징어는 잡아오면 바로 말려두고 먹었다는데요. 이렇게 한번 끓는 물에 삶아서 방망이로 살살 두드리면 얇고 넓게 펴집니다. 냉동 오징어는 잘 그 맛도 못하고 그 잘 안 늘어나요. 그리고 울릉도는 전부 다 당일발이라. 네, 당일 잡아서 하는 거라 냉동이 없어요. 그렇긴 해. 오징어가 단맛이 나. 마른 오징어를 두드려 얇게 편 다음 전을 부친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에 마른 오징어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울릉도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별미 전입니다. 그래야지 저런 거 두드리면 옆에서 앉아가 그 얻어 먹으려고 띠가 먹고 그래 해요. 하면 오징어 전이 맛있어 구수하고. 꽁치 미역국에 마른 오징어 전까지 울릉도 음식 맛보며 사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매발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불볼락이 불볼락. 음력 4월이 제일 기름차고 맛있을 시기인데 원래는 폭 터졌다니까요. 4월이 2번이나 있잖아요. 이번엔 불볼락으로 물회를 만들 거랍니다. 틈만 나면 낚시 다니는 게 일인 남편 덕에 이댁 밥상에 생선 떨어지는 날이 없다는데요. 오늘은 손맛 좋은 옥분 여사에게 울릉도식 물회 만드는 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는군요. 울릉도에 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점이 울릉도 음식. 남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울릉도 떠나면은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울릉도 음식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새콤달콤한 양념에 비벼 물을 자박하게 부어 먹는 물회. 이 정도는 육지에서도 익숙한 맛이지만 내장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할머니, 엄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선 불볼락 내장을 잘 볶습니다. 기름이 잘 우러나오면 여기에 된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된장과 내장의 기름진 감칠맛이 잘 어우러진 다음 파, 마늘, 고춧가루를 더하면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강된장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이 맛에 울릉도를 못 떠나지 싶습니다. 교수님, 밥하고 한번 줘. 정말로 괜찮네. 고소하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바다 맛이 나네요. 내장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음식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 오래된 이 음식들이 울릉도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귀한 다리입니다. 그렇게 울릉도에서 맞는 17번째 봄. 내려가겠나? 다리가 짧아가지고. 쇼다리야? 업어야지. 가면서 잠깐만. 아이고 업어야 된다. 아이고. 됐어. 간단하네. 처음 따라와봤습니다. 예. 낚시하는 데는 취미가 없어요. 서로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 넉넉하게 산답니다. 물이 오른쪽으로 잘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저 한 마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인생 최고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울릉도에 가면은 정말 글도 잘 쓰지겠고 이렇게 글거리도 글감도 많고 스토리가 안 많겠냐 이래가지고 글 많이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글을 쓸 여가가 좀 없어요. 너무 좋은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제가 이 글 쓰는 게 어떤 결핍을 느껴야 글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실제로 결핍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좋고 아름답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밥상에 오를 한 끼가 이렇게 또 해결된 모양입니다. 잡았어. 박수 좀 쳐봐. 당신 얼마나 스트레스 날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울릉도에 산다는 건 그렇게 조금씩 울릉도를 닮아가는 것. 그곳에서라면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매일매일이 눈부신 봄날입니다. 울릉도를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아련해지곤 합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주어 고맙고 또 늘 그리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울릉도가 그리워지네요.